자, 최근에 국내 광통신 섹터에서 아주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아주 잔인한 돈의 흐름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바로 대한광통신과 TMC 그리고 저 멀리 월가의 대장주 암페놀 사이에 얽힌 기막힌 스토리인데요. 최근에 나온 공시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이걸 호재로 봐야 되나 악재로 봐야 되나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복잡한 고리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대한광통신에서 정정 공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2월에 주식회사 TMC가 대한광통신을 상대로 걸었던 35억 규모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고 철수를 한 겁니다. 리스크가 제로가 되었으니까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한 판정승이었고 명백한 호재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 11일부터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핵심 화두가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 병목 현상을 해결할 초고식 광통신 부품을 지고 있는 월가의 대장주가 바로 암페놀인 거고,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현재 대한광통신과 등을 졌던 이 TMC가 바로 암페놀의 핵심 밸류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암페놀향 초도 물량을 납품했다는 뉴스가 정확하게 지난 3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TMC는 북미 AI 인프라의 익스포저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페놀을 등에 업은 TMC는 대한광통신과 수십억짜리 소송 에너지를 투입하는 대신에 광통신의 사업 성장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업황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대장주가 먼저 길을 열면은 밸류체인이 따라가고 결국에 소외가 되었던 섹터 내에서 낙폭 과대 우량주로 수급이 확산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인데요. 지금 암페놀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0% 가까이 올라준 건데요. 우리 대한광통신은 지금 현재 40% 가까이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한광통신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낙폭 과대 우량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대한광통신의 공매도와 대차거래 현황판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눈물겨운 발버둥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하고 소송 리스크가 완벽하게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든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숏을 치고 있습니다. 6월 10일에 하루에만 대차거래 증감이 25만 주가 증가하기도 했고, 최근에 대차 잔고는 62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0만 주 가까이 대차 거래가 쌓였습니다. 자, 리스크가 사라진 호재성 장세 속에서도 악착같이 물량을 찍어 누르려는 이 추접한 공매도 세력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유는 하나죠. 무섭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대장주 암페놀이 전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자, 밸류체인인 TMC가 소송까지 포기하는 이런 압도적인 업황 속에서 대한광통신의 리스크마저도 사라졌으니까 수급이 밀려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숏을 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터지면 그야말로 파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물량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우스운 점은 실제로 공매도 매매 비중은 지금 2%를 이상을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접한 공매도 세력을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알고 있죠. 바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게임스탑 사태입니다. 당시에 거대한 헤지펀드들은 게임스탑에 숨통을 조이면서 무자비한 공매도를 퍼부었는데요. 기업이 망할 것이라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미들이 절대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라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면서 폭등을 했고,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강제로 사야만 되는 그 쇼스퀴즈 늪에 빠졌습니다. 결국에 공매도 세력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대 자본을 이긴 것은 다름 아닌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개인들의 매수세였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 길목에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대한광통신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620만 주를 던졌는데 개인들은 480만 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을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이 대차를 늘리면서 악착같이 누르고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지치지 않고 단단하게 벽을 치면서 매수로 응수를 한다면 저들의 대차 잔고는 결국에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겁니다. 글로벌 업황이 터지고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저들이 숏을 청산하고 도망갈 구멍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물량을 움켜쥐고 숏 스퀴즈를 유발하는 순간 이 추접한 누르기는 거대한 폭발의 상승, 이 도화선이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들의 마지막 발악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물량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숨통을 조여버릴 때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숨통을 조여야 됩니다. 자,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죠. 그러려면은 아래 댓글창에 매수라고 당당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집된 힘과 매수 의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죠. 추세의 길목에서 개인이 뭉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40% 이상 떨어지고 있는 대한광통신을 옹호하려는 저를 향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정체되다 보니까 지쳐버린 주주분들의 심심, 저도 그 답답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감정적인 무논리 공격은 삼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광통신의 우상향 근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비난을 하시더라도 제 분석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비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정보는 소음일 뿐입니다. 자, 5월 중순의 기사를 보시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GPU 서버 구조보다는 36배 많은 광섬유를 필요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광섬유 업체들의 주문이 27년 초까지 가득 차 있고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수요가 전년 대비 76%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인데요. 이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젠슨항이 언급을 했습니다. 젠슨항이 말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구리로는 한계가 올 수 있다. 결국에 데이터는 빛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장은 마벨이나 루멘텀, 코닝 같은 광통신 밸류체인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 최대 광섬유 기업인 코닝이 제조 역량을 10배, 생산 능력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매출 성장이 20%에 달하는데도 물량이 현저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6월 8일에는 아마존이 코닝과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케이블 공급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시설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요한 광섬유 인프라 수요가 이 배경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메타와 엔비디아까지 이어서 이제 아마존까지도 코닝과 광섬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지금 선점하는 것은 반도체만이 아니다. 자, 데이터 센터 안팎을 연결할 수 있는 광섬유 공급망이라는 겁니다. 또 보시면 루멘텀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20억 달러를 꽂아 넣으면서 28년까지의 물량을 선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금 광통신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대한광통신이 단순히 국내 테마주입니까? 자, 이번에 인캡 아메리카 지분 90% 인수 완료를 하면서 게임의 법칙을 바꿨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BEAD 프로그램 프리패스 티켓을 지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대한광통신은요, 한국 기업을 넘어서 미국 본토의 공급망에 직접 올라탄 미국 기반의 제조사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FOMC 다들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워시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깜짝 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파 발언이 한풀 꺾이게 되면서 최금리는 튀고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에도 당장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담하고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지나간 버스에 미련을 두는 것이죠. 어제 시나리오가 어긋났다면 6월 18일에 시나리오가 어긋났다면 우리는 즉시 다음 핵심 일정이 뭔지 다음 일정을 선점하고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6월 25일 목요일 밤에 연준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향후 금리 기대를 통째로 재조정할 수도 있는 변수이자 우리에게 찾아올 단기적인 진짜 승부처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표면적인 물가가 아닙니다. 지금 표면적인 물가는 23년도에는 거의 9% 가까이 치솟았고 26년도에 다시 지금 4%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일시적인 노이즈를 걷어낸 진짜 기조적인 물가, 즉 절사 평균 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23년부터 26년까지는 오히려 계속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대 후반까지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흐름이 만약에 이번에 PC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이 흐름이 증명이 된다면 최근에 FOMC에서 닫혔던 비둘기파적인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최금리가 눌리고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묶여있던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로 무섭게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변동성의 기회가 6월 25일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 가셨나요? 자, 물가의 진짜 속사정을 이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한 발 앞서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혼자서 이런 복잡한 거시경제 데이터를 매일같이 분석을 하고 내 계좌에 맞는 정확한 대응 타이밍을 잡으려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벅차실 수 있습니다.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내 종목을 팔아야 할지 물타기를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의 종목의 평단가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6월 25일 PC 발표 전후로 시장이 요동칠 때 여러분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정확한 신호를 제가 6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다음 주 다가올 수도 있는 대반격의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충격적인 월가의 전망치들 자료까지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주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강통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배거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배거를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기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텐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